안녕하세요. 이문정입니다.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방향지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재에서 방향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운임은 동일한 두 지점 사이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승객이 실제 여행하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운임 수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 운임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운임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운임 두 가지가 다르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승객의 여행 방향에 따라 적합한 운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운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승객의 여행 방향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여행의 방향성을 지표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방향지표라 한다. 항공운임은 동일한 두 지점 사이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승객이 실제 여행하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운임 수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리오데자네이루까지의 운임은 태평양을 횡단하는 운임과 대서양을 횡단하는 운임 두 가지가 다르게 공시되어 있으므로 승객의 여행 방향에 따라 적합한 운임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정확한 운임을 적용하기 위해서 승객의 여행 방향에 대한 바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여행의 방향성을 지표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를 방향지표, 글로벌 인디케이터 또는 GI라 한다.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방향지표를 GI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방향지표라고 하는 건 항공운임에서 동일한 목적지를 간다고 가정해도 어느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다른 운임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책에서 말한 서울에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의 운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리우데자네이루까지 태평양을 횡단해서 간다는 내용은 우리나라 위치를 지도에서 머릿속에 그려보시고 지도를 평면으로 펼쳤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일본 앞에 있는 바다 태평양 쪽으로 태평양을 횡단해서 리오데자네이루를 간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왼쪽 유럽을 거쳐서 리오데자네이루를 갔을 때 운임이 다르게 적용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LA를 거쳐 리오데자네이루를 갈 때 우리가 방향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은 FQM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정을 모두 정확하게 도시코드로 입력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해당 지역에 대한, 해당 여정에 대한 GI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PA라는 GI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향지표에 관련된 내용은 다음 수업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FQM, 서울, LA, 리오데자네이루 우리가 서울에서 미국을 거쳐 리오데자네이루를 가는 건 태평양을 횡단해서 리오데자네이루를 가는 방법입니다. 이때 여정의 GI는 PA가 됩니다. 또 하나 서울에서 파리를 거쳐서 리오데자네이루를 간다. 이거는 대서양을 횡단해서 리오데자네이루를 가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GI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FQM, 서울, 파리,
리오데자네이로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이번에는 AT라는 GI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PA는 태평양을 횡단하는 GI의 표기이고 AT는 대서양을 횡단하는 GI의 표기 방법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에서 리오데자네이로까지의 운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운임을 확인할 때에는 FQD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고 출발지와 목적지의 도시 코드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FQD로 이용하실 때에는 출발지와 목적지의 도시 코드를 입력하고 /il,x/ake IL은 다른 항공사 리스트는 제거하고 X는 낮은 운임부터 보여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항공사는 대한항공 지정 운임을 보여주세요 라는 뜻으로 입력한 내용입니다. 이때 FQD 서울 리오데자네이로 /il,x/ake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입력하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페이지하고 8분의 1이라고 써 있는데 서울에서 리오데자네이로까지의 운임표가 총 8페이지라는 뜻이고 이 첫 번째 지금 보시는 내용은 첫 번째 페이지 내용입니다. 왼쪽 1번부터 8번까지는 각각의 운임의 라인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에서 LA를 거쳐 리오데자네이로를 간 경우에는 태평양을 횡단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럴 때는 아까 운임의 방향지표가 AT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AT 1번부터 8번 이 사이의 운임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떤 운임을 쓸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다시 배울 거고 각각의 운임에 따라서 여러 특징과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곳에서는 방향지표에 따라 다른 운임이 공시되어 있다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방향지표가 PA라고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 아래 보시면 8분의 4라고 보이시죠? 8분의 3, 첫 페이지부터 세 번째 페이지까지는 AT에 관련된 운임이었고 네 번째 페이지에 가서야 비로소 대서양을 횡단하는 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파리, 리오데자네이로 이렇게 대서양을 횡단해서 가는 경우에는 40번 이후부터 나타난 운임 중에 선택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꼭 이해하셔야 되는 건 항공 운임은 동일한 두 지점 사이의 여정이라 할지라도 승객이 실제 여행하는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운임 수준이 적용된다 라는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예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서울에서 리오데자네이로를 가는 방법을 머릿속에 이미지로 오른쪽으로 태평양을 횡단해서 갈 때와 왼쪽 대서양을 횡단해서 갈 때의 운임이 다르게 적용된다 라는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프로그램에서 방향 지표를 확인할 때는 FQM이라는 코드를 사용하고 여정의 전체를 도시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LA를 거쳐 리오데자네이로를 간다. 그러면 FQM 서울 LAX RIO 이렇게 도시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여정의
방향 지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이 도시코드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니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운임을 확인할 때는 FQD라는 코드를 확인하시고 서울과 리오데자네이로, 즉 출발 도시와 목적지의 도시 코드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운임을 확인할 때는 FQD라는 코드를 입력하시고 출발지와 목적지 도시 코드만 입력하십니다. 그 다음에 슬러시 IL, X 슬러시 AKE. AKE는 대한항공을 지정해서 보겠다라는 뜻이고 혹시 다른 항공사 운임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A를 쓰시고 OZ, 아시아나 항공이나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보고 싶다, AA, 대한항공 코드 자리에 원하는 항공사 코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